안녕하세요. 7월 24일 목요일 10시 줌 강의를 맡은 강사 강용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전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이 끊기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후반부에 제공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메타F 그룹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메타F 그룹 회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사는 3년 반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진행해 왔었고, 준비하는 과정을 다 계산하면 한 5년 정도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공간 안에서 실현해 가는 기업, 이렇게 인지하시면 빠르겠네요. 저희들 메타F 그룹입니다. 저희들 회장님이 중요하시죠, 그죠? 회사의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회장님은 철 중에도 보면 단단한 철이 있어요. 단단한 철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강한철. 네, 맞습니다. 강한철 회장님이 우리 메타 F 그룹을 진두지휘해가는 크루즈 배의 선장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력으로 보게 되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 불법 관련된 도박이라든지 불법 관련된 범죄 관련된 부분에 형사과에서 16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야후 코리아라고 있었어요. 우리 초기에 인터넷이 발달할 때 검색 관련된 부분에 야후 코리아, 또 야후 재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게임사업본부에 법률 관련된 법무팀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드림즈, 그러니까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게임사 본부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게임을 준비하면서 회장님 메가 드림즈에서 게임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갖고 합법적으로 메가 드림즈 회사를 설립해서 합법적으로 매월 한 1,000만 원,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거의 한 14년 정도를 하셨습니다. 14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전체 매출 규모가 한 2조가 넘은 거죠. 2조가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세청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세금으로 그리고 많이 나간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닝 쪽에 코인 채굴 쪽에도 손을 대셨고, 그리고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2022년 1월에, 그러니까 한 3년 한 7개월 정도 되네요.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이 이제 설립을 했었고, 그리고 메타페스티스트 거래소도 설립을 같이 하셨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정부의 제4차 산업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에도 있고, 전문위원이 거의 장관급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시아 블록체인 협회 부회장으로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메타 F 그룹 현재 회장으로 계십니다. 자, 메타 F 그룹의 그 계열사는 한 10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메타페스티스트, 이 플랫폼이죠.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는 플랫폼. 플랫폼은 유저의 그 빠른 확산 속도를 갖고 있는 게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NFT, P2E 경주마 게임이 운영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 F 익스체인지, 메이저급 거래소죠. 지금 전 세계 보게 되면 한 2만 개 거래소가 있는데, 저희는 메타F 익스체인지 거래소는 지금 현재 32종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으며, 그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도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메타 S 토큰은 잘 알다시피 주주형, 주식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STO 코인이다.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해서 이 배당형 형태로 진행되는 게 메타 S 토큰,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S 그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수익 중에 메타S 토큰, 지배형 그리고 주주형 코인을 확보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는 이제 수익 모델에서 그 수익을 매일매일 공개하고, 그리고 다오가 있어가지고 투표권,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래서 이게 자율 의사 결정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 회사 같으면 현재 셰어홀더 지금
여섯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회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사 결정은 쉐어홀더 분들께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F 필리핀, 그 그룹 필리핀이 있습니다. 저희들 본사는 베트남에서 시작해서 필리핀 본사를 두고 있고, 필리핀은 게임의 천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어를 쓰는 영어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필리핀 메타 F 그룹 필리핀도 같이 갖고 있고, 라이센스 승인을 다 받아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600개의 스포츠 게임바에서 카지노 경마를 입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아직도 여기 필리핀 시장은 거의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그 플로리다주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계약서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각 주마다 그 라이센스가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를 기점으로 해서 각 주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MCC 그룹 있죠. 회장님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부터 좀 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명화를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명화는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이 사실 붙지 않은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명화를 많이 갖고 있죠. 포함 관련된 리움 갤러리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명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화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화는 현재 1007점 정도로 갖고 있고요. 1007점 죄송합니다. 이게 메타 MCC 그룹이네. 자, 명화를 내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자, 메타 MCC 그룹은 크립토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쓰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죠.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한 달간의 여신을 가지고 신용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용카드지만 앞으로 시대가 가상자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MCC 그룹을 설립해서 메타 크립토 카드를 지금 발행해서 현재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 USDT를 탑재해 가지고 실물 경제에 다 쓰고 있다. 그리고 라오스의 JDB 은행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의 크립토 카드 발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국만 아니고 동남아 시장에도 발행이 되게 되면 일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메타 S 토큰을 갖고 온 주주분들한테 이익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표기 안 되지만 메타 아트가 있습니다. 메타 아트. 메타하트는 지금 현재 107점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로 보게 되면 한 8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갤러리에 지금 보관해 있고 일부는 지사에서 우리가 저에게 필리핀의 가맹점주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증 개념으로 그림을 센터별로 지사별로 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만에 이제 그게 보유하는 담보성이다 보니까 나중에 NFT 개념으로 판매가 되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분하고 회사하고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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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의 지분으로 분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도 본사를 두고 있는데 라이센스는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는 G1, G2 온라인, 오프라인, G3, G4 라이센스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들 회사를 이제 한 번으로 표현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어, NFT,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안에서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시대를 거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전 세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방향을 다 선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인의 탄생 배경과 코인의 발전 방향,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이 도래됐을 때 저 유럽의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기기관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1차 산업혁명일 때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구성되고 그리고 파운드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표현했었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이게 영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신무기, 최신무기가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때 파운드화를 받지 않겠다. 왜? USD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무기를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USD가 지금 세계 기축통화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정부죠. 아침에 계속 방송을 보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실랑이가 많습니다. 금리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미국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세계의 달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준에서 달러는 개인이 찍어내고 국가에서는 달러를 빌려서 쓰는 그런 그림자 정부 형태로 돼 있고 현재도 어떻게 미국에 부채가 많이 발생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연준에 돈을 빌려오면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고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US 달러를 그 기준을 공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담보성 물건이 제공되는 시점에 그리고 준비된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거래소고 그리고 서클이라는 데가 있죠. 서클이라는 데 USDC 형태로 발행이 돼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배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클은 말 그대로 이번에 USDC, 그러니까 USDT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USDT는 미국하고 관련이 없는 국가에서 만들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USDC가 유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2기가 이제 성공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미국이 이제 부채가 많은 거죠.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략자산으로 이제 비트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나 그리고 비트, 이더, 리플, 베이다, 솔라나 여기 5개 품목에 대한 코인에 대한 품목에 대한 확보를 지시를 했었고 미국은 부채가 지금 한 6경 정도 됩니다. 6경 정도 되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 북한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확보한 게 아니고 이게 해킹 부대, 라자루스 해킹 부대를 통해 가지고 어,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1억 6천 정도 가고 있죠. 1억 6천 정도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한 3억 정도 되게 되면 미국의 부채를 모두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 3억 정도 되면 알트코인들은 또 덩달아 같이 따라가는 게 알트코인 체계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희소성에 의해 가지고 계속 오르는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금융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가장 곽광받는 게 우리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다.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코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코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 만에 하나 이게 코인 시대가 아니고 각국의 화폐로 쓰게 되게 되면 서버를 원 서버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국가별로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고 국가의 화폐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이지만 글로벌로 진출은 어려운데 코인 시대다 보니까 이 시대를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 없는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먼저 탄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에 문제가 위기가 오죠. 금융 위기가 오죠. 2008년에 리만 브로더스라는 그 금융 위기가 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그때부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리만 브로더스 금융업체에서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담보대출을 과하게 담보를 해드린 거죠. 주택 가격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 2008년도에 와가지고 주택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만 브로더스 입장에서는 공개 경매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가더라도 평균 한 40% 정도만 건지다 보니까 금융에 있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띵동하고 노크를 합니다. 우리한테 전달된 거는 2009년도 1월에 9장의 논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백서죠. 화이트 페이퍼로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어떻게 대형 금융을 못 믿겠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화 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비트코인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2008년이면 어떻게 비트코인의 반감기 주기가 4년 단위니까 짝수 연도에 반감기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시대는 블록체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이렇게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우리가 좀 낯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블락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위의 데이터를 묶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이게 중앙화 시스템이야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형 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다 갖고 있죠? 이게 핸드폰이 엄밀히 보면 슈퍼컴퓨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컴퓨터로서 저장돼 가지고 저장되는 분산 저장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산 공개 원장.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에 보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다 폐쇄 원장이죠. 본인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폐쇄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블록체인은 분산 공개 원장,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앙화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해킹이 안 된다는 거고 위변조 그리고 서류를 위변조할 수 없다는 게 팩트고 그리고 사기나 속일수나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중 지불이 불가능하고 복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익명성을 가진 우리끼리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 간 개인 거래를 하겠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가게 되면 많은 시스템에 그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해킹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이 블락이 하나 형성이 되면 1블락, 2블락, 6개 블락이 형성이 됐다 했을 때 해커 입장에서 해킹을 하게 되면 1번 블락을 해킹하고 6개를 다 해킹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블락을 해킹할 그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 같으면 10분 단위로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되고 이더 같으면 3분 단위로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해킹하더라도 다시 1번 블락의 비밀번호를 해킹했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6번에 해킹을 하기 전까지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5, 6, 7, 8로 블락이 새로 형성이 되면서 비밀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해킹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앙화 시스템에는 취약점이 해킹이죠.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저기 은행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에 투자되는 금액이 거의 2천억 원에서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통을 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철통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2중, 3중, 4중으로 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금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킹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추후에 금융도 어떻게 탈중앙으로 가게 되면 이런 어떻게 우수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사기나 속임수나 조작 같은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게 그 중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 회사에 직원이 앉아서 2,800억 원을 탈취해 갔던 사건들이 있죠. 왜냐하면 서류만 조작하고 숫자만 조작하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계좌에 돈이 없는 상태고 저 직원이 돈을 다 빼가는 그런 상태고요. 여러분들 근래에 보셨지만 로또도 복권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 시스템입니다. 중앙화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복권 추첨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죠. 바람이 올라오면 그 중에 무거운 게 볼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가벼운 볼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게를 감지할 수는 없지만 거기 올라오는 숫자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앙화에서는 어떻게 조작도 가능하고 속임수도 가능한 게 중앙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탈중앙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금융도 탈중앙 금융, 디파이죠.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형태로 가서 코인을 스테이킹, 여기 스테이킹 우리가 이제 적금이나 예금 개념을 하게 되면 이자 일정량의 이자를 받는 개념이고 코인을 갖고 있는 우리가 메타에스 토큰이 그 추후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이 진행되는 그리고 자금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시면 돼요. 코인과 토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면 코인이란 이렇게 표현인데 이거는 자동차 엔진처럼 자체 엔진을 갖고 있는 게 메인넷을 기반으로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하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언어 랭귀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컴퓨터 언어가 필요하듯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엔진 기술이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면서 엔진을 갖고 있는 기술은 8개 정도를 갖고 있다. 그중에 민간 기업에서 한 개를 쓰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는 7개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해서 만들어낸 메인넷들이 있어요. 바이낸스 같으면 그런 거죠. 엔진은 없지만 엔진은 이더의 엔진을 빌려서 한그 EVM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더의 버추얼 머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메인넷을 완성했는데 현재 메인넷으로 구성된 게 한 128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이 한 16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게 9개고요. 그 우리가 오늘 메타 S 토큰이 현재 가격이 55.9달러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니까 7만 8천 원 정도 되죠. 7만 8천 원이니까 앞으로 10개에 진입할 수 있는 게 메타 S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7만 8천 원을 2억 개로 계산하니까 시가총액이 15조 6천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희소성은 있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 10번째 진입하는 게 메타 S 토큰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0원 이상 거래되는 게 한 39개 정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에 관련된 모든 수익 모델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있는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오면서 코인 거래소가 또 새로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그 어떤 차이는 일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 개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365일 풀로 가동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시장이 너무 뜨겁든지 너무 차가우면 그러니까 너무 상승폭의 일정량이 15% 이상 시작점에서 15% 이상 그리고 하락점에서 15% 이상이 떨어지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장이 뜨겁고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되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해 가지고 일시 정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이 저게 거래될 때는 상하한의 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도 누군가가 거래를 정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그런 시장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모든 돈들이 어디로 다 이동하냐면 코인 거래소의 수익이 어떻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수익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시장이 더 빠르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 또 어떻게 수수료를 먹고 사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 24시간 풀 가동을 하겠다. 언제?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주식도 어떻게 24시간 풀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서 수익 모델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코인 시장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무조건 상승합니다. 근데 상승할 때 우리가 보통 불장이라 표현하죠. 불장은 어떻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표현하고 비슷하니까 불장이 하면 불 붙는 장, 뜨거운 장, 활활 타오르는 장, 상승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불장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불이라고 있어요. 불은 말 그대로 황소란 뜻입니다. 황소. 황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마당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앞마당에 가면 황소상이 딱 있습니다. 황소상은 어디에? 뿔이 날카로우니까 뿔로 밑에서 위로 쳐받아 올리는 게 상승장이다. 그리고 불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거래장에서 항상 불 붙는 장을 기대하니까 불장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배어장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게 하락장을 표현하는데 많이 쓰진 않죠.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하락장이 오게 되면 기분이 불편하니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장일 때는 배어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어장은 말 그대로 곰이란 뜻이에요. 곰은 어떻게 앞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나무에서 쿡 찍어서 내리는 게 배어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메타 F그룹 그 우리 회사는 어떻게 리스크가 전혀 없고 부채가 없는 회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기와 투자가 개념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단기성으로 볼 때는 투기성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투자 개념은 중기와 장기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투기는 한 방에서 한 방 브루스 개념으로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땡기려고 하는 게 투기 개념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거의 투기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채가 없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말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정성에서 그걸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앞으로 이게 배팅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익이 다 누구 거다? 메타에스 토큰을 갖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에 숫자로만 남아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황금성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황금성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기대치는 지속 가능 경영을 희망하죠. 오랫동안 같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속성 그리고 한쪽에만 편애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나갔을 때 확장성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메타 F 그룹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마주나 주주, 점주 그리고 그렇게 자본으로도 진입이 안 되면 산하 조직으로도 짤 수 있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진입하는 데 있어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말 사업입니다. 말의 역사는 2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말로 세계를 지배했고 나폴레옹도 세계를 그렇게 지배했고 징기스칸도 말을 통해가 그때는 이동수단이 말 외에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했다. 징기스칸의 전쟁 전략과 우리 강한철 회장님의 전쟁 전략 그러니까 이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침략했을 때 침략하게 되면 그게 전리품이라고 있어요. 노예물이죠. 노예물을 확보하게 되면 왕인 징기스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기본인데 징기스칸은 10%를 갖습니다. 나머지 그 산하의 장수들한테 뭘 준다? 전리품의 90%를 다 줍니다. 90%를 주니까 어떻게 돼? 힘이 나겠죠. 용기가 나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전략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강한철 회장님은 메타에스 토큰을 2억 개를 발행했지만 88%를 누가 줬다? 우리 회원들한테 배당을 한다. 회장님은 7% 그리고 개발자들한테는 스탁 옵션으로 5% 정도 갖고 있으니까 엄밀히 보면 징기스칸의 옛날 전략하고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죠? 왜? 여러분들은 다 회사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주인은 어떻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리죠. 주인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사업에 임하는 게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징기스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FT 말의 특징.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NFT죠. 그죠? 난 펑저블 토큰, 대체 불능 토큰이 NFT인데 NFT 말은 영생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 얘기죠. 일반 말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능력치가 뛰어난 말이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능력치나 실적치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우리 NFT 말은 어떻게 출전할 때마다 능력이 상승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오는 NFT 영생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완동물 시대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이게 이제 우리 NFT를 반려마로 제가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 시대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요즘은 보험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반려동물이란 거는 말 그대로 직계 존속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사는 부부를 반려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반려견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 반려마라고 저는 경주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NFT는 어떻게 우리가 말 사업을 하기 때문에 NFT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말이 돈을 벌어오는 개념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오면서 또 능력치가 향상되면 NFT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면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연예인 한 명을 양성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수익 모델이 가져오죠. 임영웅 같은 가수 한 명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풍성해지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도 반려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말을 이제 확보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1등 해오기를 기대하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일정한 시간에 숙련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남자 같으면 군대도 다녀오셔야 되고, 갔다 오게 되면 그때 직장 생활 할 때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말을 확보하자마자 왜 1등 못했냐고 아우성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시간 속에서 그게 능력치와 실적치가 상승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이 있게 되면 우리한테 어디에 유모차도 사주죠. 집에서 보면. 그리고 머리핀도 예쁘게 꽂아가지고 저기 사주죠. 그리고 악사리 옷도 입히죠. 그죠? 겨울에는 추우면 어떻게 양말도 입히고 어떻게 장갑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따뜻한 옷도 사주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메타F 경주마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실히 저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아이템들이 기수 아이템이라든지 안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죠. 이 아이템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경주에 나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내가 경주 NFT 경주마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많이 갖는데 NFT 경주마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갖고 내가 해야 될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갖는다? 그건 어렵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감성 시대로 가기 때문에 AI 시대에 홀로그램, 그걸 끼고 들어가게 되면 어제 예를 들어가지고 출전했던 말, 마국간에 있죠. 마국간에 들어가면 이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제는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말이 이제 대답을 하겠죠. 주인이 어제는 달렸는데 발목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인이 그걸 느꼈을 때는 우리가 달리는 앙대를 또 이렇게 착용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감성 시대에 AI 홀로그램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그 감성을 같이 전달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국인들이 이제 갬블, 우리가 이제 사행성 사업이다 보니까 갬블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토요일, 일요일 날 가게 되면 과천에 가면 한국 마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청도에 보면 한국 우사회, 경정이라 해서 하남 미사리에 보면 배를 가지고 시합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광명에 가면 경륜이라고 있습니다. 경륜은 이제 사이클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원랜드의 카지노 이게 너무 잘 알죠, 그죠? 여기도 매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 객장에 들어갈 때는 예전에는 5천 원을 입장료를 냈지만 요즘 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갬블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한국 시장을 그연 600조 정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제외한 시장인데 위에 우리가 갬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한 600조 정도. 한국의 연 예산이 한 700조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예산과 거의 맞먹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전 세계 에볼루션을 포함해서 거의 시장은 육경 시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갬블성 국민, 이 도박이 강한 국민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인 여기에 만리장성 복권 네이버에 들어가서 만리장성 복권을 검색하면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있을 때 만리장성을 살 때 우리가 심리가 보통 4kg 정도 보는데 말리니까 한 4,000kg 정도 보는 거죠. 근데 이 축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어떻게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내놓은 게 만리장성 복권을 이제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에 들어가게 되면 120개의 단어 중에 한자 중에 10개의 한자를 맞추면 1등에 당첨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게 중국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복권 사업을 진행해 왔었죠. 재고는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찾는다. 이 야담이지만 하룻밤에 만리장성은 하룻밤에 사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아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래서 나그네가 하룻밤은 어떻게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초가집이 하나 보여서 들어가니까 연인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연인이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하룻밤에 사랑을 하되 그리고 여인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사랑을 하되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에 새로운 옷을 한 벌 드릴 테니 만리장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남편한테 이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남편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당신이 갈아입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만리장성을 샀는데 보다 보면 장성 중에는 어떻게 안에서 쓰는 사람들은 옷은 다 똑같아요. 새로운 옷이 나오게 되면 외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고 집으로 왔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리장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여담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마사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마사에는 말 그대로 운영 주체입니다. 그리고 마주들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일 하지만 이번 회차의 배팅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이 배팅됐다. 그러면 항공마사 입장에서는 바로 30%의 그 금액을 뺍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 관리, 경비, 인건비, 유지 보수, 그리고 경기장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경비들을 다 빼고,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게 뭐였죠? 세금이었죠. 세금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30% 빼고, 나머지는 또 10%를 뺍니다. 10%는 어떻게 돼? 마주가 출전된 날들이 1등, 2등, 3등까지 주는데 1등이 물론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2등, 3등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체 퍼센트 중에 12% 중에 우리가 어떻게 1등이 8%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2등이 1.5%, 3등이 0.5%, 그리고 4등하고 우리는 12등까지 다 드리죠. 2%를 분배하니까 0.22%씩, 그리고 직급의 2%, 잭팟의 1%, 그리고 배팅 수수료의 5%가 되는데 한국마사이 같은 경우도 100억이 배팅 됐다 하면 10억이 나오는 거죠. 그게 8% 같으면 8억이 되는 거죠. 마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죠. 마주는 어떻게 한번 나가서 출전해서 돈을 벌어 만드니까 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NFT 경주마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판매하기 위해서 올리죠. 어, 한국 마사일 예를 들게 되면 마주 입장에서 제주도에 명마가 나왔습니다 하고 통지가 왔습니다. 마주 입장에서는 달려가겠죠. 왜? 말을 출전시켜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좋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돈을 벌어준다는 생각하니까 경매에 참여해서 좋은 말을 살려고 들어가겠죠. 그가 동일합니다. 저희들 회사도 어떻게 말의 NFT 경주마가 능력치가 높다든지 그리고 실적치가 높으면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오픈시의 NFT 마켓 그리고 BNB 거래소의 NFT 마켓에 좋은 말이 올라오게 되면 사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마사에 있는 마주의 심정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좋은 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놈은 살아있지만 저게 경주마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말이죠. NFT 경주마니까 돌아오고 또 능력치가 상승이 되면 마켓에 올리게 되면 이게 가치에 따라 가지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또 3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켓플레이스 이게 NFT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말 중에 보면 가장 비싼 말이 페가수스라고 이 내부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833억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은 어떻게 정해진 수명이 있죠.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을 다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메타버스 NFT만은 어떻게 영생하죠. 자손대대로 우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시간까지 자손대대로 다 상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움직이는 NFT 경주만. 이게 움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NFT 하면 이제 마켓에 가게 되면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예술품,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원숭이 사진이 뭐 3억에 거래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산다 이거지. 우리가 이건 누가 사겠어 이렇게 하지만 이게 NFT의 경주마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마켓플레이스나 NFT 마켓에 들어가서 산다. 근데 이건 어떻게 정적이고 부동이죠. 근데 우리말은 NFT 경주말은 동적인 동시에 돈을 벌어오는 경주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경주마의 최대 능력치를 표현하는데 말 밑에 이를 보면 FS, MS, L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FS는 First Speed, 그리고 MS는 Middle Speed, LS는 Last Speed. 그리고 우리가 1500m를 달리게 되면 전반부 500m를 잘 달리는 수치, 그리고 중반부 500m를 잘 달리는 수치, 그리고 나머지 500m를 잘 달리는 수치가 딱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명마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된다. 자, 레전드리가 600달러짜리지만 최고치가 999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갖고 계신 분들 명반을 보니까 전반부에도 999, 중반부에도 999, 그리고 후반부에도 999.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번 나가면 80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1등을 해오는 말들이다. 에픽을 볼게요. 에픽을 보게 되면 799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7, 9구에 가까우면 우승할 확률이 있다 없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레어는 6, 9구. 그러니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도 6, 9구에 가까이 있게 되면 우승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커먼의 최대치는 649인데 649에 가까우면 우승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명마를 선택한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전에는 잘 오픈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오픈을 해야 될 단계죠. 이제 말을 잘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고 말이 이제 양이 많고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소수의 정의 능력치를 가는 명말을 가져야 될 타임이다. 그리고 경주에서 가는 서커스 달리는 게 아니고 혈통끼리 경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메타버스 세상은 지금 도래를 했었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이게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메타 시대가 된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로블록스, 이게 메타버스 회사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의 제페토, 회원 수는 한 3억 명 정도 있고요. 제페토는 이제 젊은 애들이 어떻게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고, 아바타가 제페토에 들어가서 손잡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하는 이게 제페토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이제 안 무슨 의원이 있죠. 저기에 노블록스에 투자를 했어요.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250억을 벌었다. 이 네이버 가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NB의 성공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BNB는 왜냐면 실질적으로 BNB는 거래소가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인데 BNB 자체 거래소 코인을 생성할 때 이드 기반으로 생성한 토큰이었습니다. 코인과 토큰의 기본은 메인넷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인넷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코인이지만 메인넷 기반에 빌려서 설계된 것은 다 토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더의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더 기술의 메인넷 엔진밖에 없다 보니까 이더가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더 기술밖에 없으니까 초기에 기술자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더 기반으로 생산되는 토큰들을 많이 생산했죠. 근데 BNB는 뭐죠? 엔진은 없지만 EVM,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더의 버추얼 머신 기술을 탑재해 가지고 메인넷을 형성합니다. 형성해서 어떻게 메인넷을 갖고 있으니까 BNB가 이제 토큰이 아니고 코인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코인으로 되면서 거래소에 BNB 기반의 메인넷으로 토큰을 생산하게 되면 이 기반의 토큰들이 상장하기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더 기반은 후진 기술이지만 이더가 갖고 있는 처리 능력을 빨리 처리하고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니까 많은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이 선호를 한다. 그러면 BNB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상장비를 내는데 물론 냈다. BNB 코인을 사서 공급한다. 이런 거죠. 자, BNB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태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메인넷 기반의 토큰들은 항상 생산되는데 그 기반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상장을 일본으로 생각하죠. 다른데 뭐 바이비트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OKX라든지 많은 거래소가 있지만 마지막 희망은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토큰 회사들이 바이낸스에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이낸스 갔을 때 바이낸스 코인을 저기 공급해서 넣어주니까 계속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지금 현재 바이낸스 BNB 코인이 100만 원을 육박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초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여기에 89만 원은 그 100만 원으로 표시하면 돼요. 표기하면 되고. 이게 이더 기반의 초기에는 어떻게 되죠? 토큰이 생산됐다 보니까 토큰은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원가가 없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가가 없지만 메인넷 기반으로 코인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생태계가 되면서 메인넷 기반의 BNB가 지금 100만 원을 달리고 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없으면 죽지만 대부분 코인이나 어떻게 토큰들이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면 상장하자마자 떡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 되면 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빠지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리고 사라지는 코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메타 S 토큰은 어떻게 되죠? 생태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지금 7만 8천 원인데 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가면 어떻게 시가총액도 상승되겠죠. 그리고 바이낸스를 제외한 7, 80군데 거래소가 현재 대기하고 있다. 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타에스가 지금 3,600만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되고,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이 될 시점이 되면, 일반 바이낸스는 늦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지만 일반 7, 80군데 거래소에서 지금 대기되고 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리고 투더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달나라까지 가는데 로켓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나라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메타에스 토큰을 확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2,000개가 기본이죠. 2,000개를 기본적으로 현재는 2,200원에 공급하고 있지만 추후에 어떻게 가격이 지금 7만 8천 원 갔으니까 이제는 나을 때 일정량을 풀더라도 3만 원에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은 현재 2,200원이면서 아마 3천 원대로 바로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 메타 S 토큰을 빠른 시간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스토크는 트론 기반으로 트론도 어떻게 보면 메인넷을 갖고 있는 거죠. 엔진은 없습니다. 트론 기반에 2억 개가 발행이 돼 있고 7%, 회장님이 7%, 연구 개발 스탁 옵션 5%, 우리 회원들이 88%, 1억 7,600만 개를 회원들이 갖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2억 개 중에 2천만 개를 계산해 보니까 2천만 개는 어떻게 지분율로 계산하면 0.001%를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천만 개 이상 하게 되면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STO죠. 그 주주 배당형이다. 그리고 다오가 있어요. 탈중앙 자율 투표 및 의사 결정 조직이 다오예요. 우리 회사 같으면 셰어홀더분 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축이 돼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여기는 뭐 지금 예전에 기록된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로 들어와 있어요. 12조 때 기록된 데이터인데 15조고요. 그리고 2천만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2천만 개가 어떻게 이게 금액을 계산하면 1억 2천만 대 앞에 있는 데이터로 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은 또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44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게 2억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아주 매력적이죠. 이 매력적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아직도 열중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메타에스 토큰은 최소 2천 개만이라도 확보하는 게 새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토큰의 곡선은 상승 곡선입니다. 우상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데이터라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가지게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영원한 인쇄 소득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성공 사례를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G1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아니었죠. 그냥 음성과 문자만 되는 시대에 통신 대리점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왜? 돌아서면 개통하는 개통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개통에 대한 기기에 대한 수익 그리고 매달 매달 내는 통신 요일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G2, G3 이 제너레이션 1세대, 2세대, 3세대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G3로 표현하고 있죠. G3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카카오가 나면서 메신저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이 어떻게 그룹이 이제는 대기업군으로 들어가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었고요. G4 시장은 말 그대로 어떻게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게 뭐야 플랫폼 기업들이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도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배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대표가 3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맞아떨어지는 게 배달하는 게 제품이나 물품을 배달하는 개념인데 배달의 민족 하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명 상통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데서 가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시장이 커지니까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에 와서 이 시장의 배달의 민족 지분을 확보합니다. 얼마? 4조 2천억 원을 확보하면서 회사가 그냥 스타트업 하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이 시대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시대가 그 시장을 받쳐준다는 거죠. 자, G5 시장이 왔죠, 지금. G5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NFT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이제는 이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금 이 시장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 우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G6 시장이 얘는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IoT,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하는데 머신 투 머신, M to M입니다. 머신 투 머신. 앞으로 냉장고에 그리고 온도를 높이다든지 하고
그리고 집이 겨울엔 추우면 어떻게 난방을 미리 틀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온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뿌려줘야 돼요. 자동차가 가는데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도로인지 산인지 바다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데이터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G6 시장이 왔을 때는 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이라고 있고 앱이라고 있고 앱이라고 있어요. 자, 앱은 따따따죠. 월드와이드 웹 이렇게 돼 있고 이제는 어떻게 모든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 받죠. 어플 하는데 이게 앱입니다. 앱은 뭐죠? 탈중앙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킹과 관이 우수한 앱 시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여러분들 저게 뭐 하시다 보니까 앱 사이트 많이 들어가시죠, 요즘? 그리고 웹 1.0, 웹 2.0 요는 이제 받는 거, 받고 보내는 거 이렇게 돼 있죠. F3.0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프로토콜 공유 경제 플랫폼 이 참여자가 P2E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 참여자가 아침에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출근 안 하겠죠. 왜? 수익이 안 나면. 근데 앞으로는 웹 3.0 시대가 오면서 프로토콜 기반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공유 경제 플랫폼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전환된 우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여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 자, 캐시, 그러니까 현금으로 벌게 되면 동전과 지폐를 쓰는데 요즘 동전과 지폐를 거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시대가 왔고, 페이, 간편결제 시대가 오면서 CBDC, 이제 뭐야? 앞으로는 코인을 크립토 카드에 탑재해서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MCC 그룹 있죠? 우리가 저게 라오스의 MCC 그룹이 미리 시장을 본 거죠. 우리 회장님께서.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 동남아 시장의 판권을 확보한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죠. 자, 우리 회장님은 그 엑시 인피니티, 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에서 꽃을 피웠던 엑시 인피니티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자, 그걸 응용을 해서 만든 게 경주마 게임 플랫폼인데 메타에프 그룹의 시가총액은 향후 이 시장으로 봤을 때 엑시 인피니트가 50조면 500조, 10배 그리고 그 이상 1000조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 앞에서 언급한 자동차도 엔진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죠. 엔진이 없으면 현대자동차가 70년대 초에 최초의 자동차 모델이 폰이었어요. 폰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랑말이라는 뜻이죠. 그때는 엔진을 독일에서 빌려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자체 엔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연차 같으면 어때요? 엔진이 관건이 있죠. 그래서 그랜저, 소나타, 뭐 모든 저게 제네시스 이런 엔진 기반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3대 명차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3대 명차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모델적으로 그리고 엔진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자동차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제차를 타게 되면 외제차 탄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외제차를 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타페스티스트의 자체 개발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메타 F 그룹이다.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누가 어떻게 게임의 엔진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그 하게 되면 대여하게 되면 대여에 대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대 게임 엔진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많은 게임사들이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뭐 카카오 게임즈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체 엔진이 없어요.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빌 때마다 뭐 버전을 업한다든지 수정을 하게 되면 엔진 회사에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게 아마 초기에는 우리도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마다 비용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훌륭한 개발 엔지니어 분들이 자체 메타페스티스트 자체 엔진을 확보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시스템 경주마 게임 플랫폼에도 쓰지만 이 게임 엔진 플랫폼을 누군가가 쓰겠다 이렇게 하면 대여비용을 받는 그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는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거대한 기업으로 게임 엔진 하나만이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자, 시간이 거의 많이 돼가지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메인 서버를 AWS 아마존 웹 서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백업은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고 월 유지 보수 비용이 1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마존 웹 서버를 쓰느냐? 이게 팩타죠. 뭐냐? 여러분들 서버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돈통이 어떻게 수익 모델에 대한 돈통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업은 1초 단위로 백업하는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현재 쓰고 있다. 아마존은 초기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 책방이었어요. 서점.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오프라인의 월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랬는데 전자상거래 시대가 오면서 전자 이커머스 시대에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으로 변하는 게 아마존이다. 보시면 되고 아마존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 인터넷상의 이커머스인데 미국에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 크리스마스 데이죠. 이때는 판매가의 9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루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로그인하는 회원수가 적지만 이런 행사할 때 되면 하루 매출이 20조, 30조씩 떠요. 근데 어떻게 회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서버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서버가 다운되겠죠. 그래서 이 행사할 때마다 서버를 계속 증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 행사가 끝나게 되면 이 서버의 용량, 남아있는 서버 용량을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자체 전산실을 꾸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마존 웹 서버의 일정량의 서버 공간을 빌려 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메인 서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빌려주는데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철통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AWS를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여기 투자된 금액, 보안 시스템에 투자된 금액이 전 세계 1등입니다. 1등. 1등이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돈통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 갔네요. 그죠? 자, 우리 메테스 토큰의 이제 수익 모델은 다 아시죠?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매일매일 메테스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합니다. 수익 모델을 공개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은 연 단위로 해서 배당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매월 배당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죠. 일반 대부분의 법인 회사들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아이템 판매 수익의 50%, 거래 수수료, 우리 거래소를 갖고 있는데 거래할 때마다 나오는 수수료 100%, 거래소의 선물 옵션 부분이 또 탑재되니까 여기에 거래되면 100%, 거래소 신규 코인 상장할 때 상장비를 내야겠죠. 거기에 대한 수익 100%. 그리고 메타 MCC 이 크립토 카드죠. 카드 쓸 때마다 수수료 내야 되죠. 2.5% 정도를 내게 되면 이 수익 그리고 동남아에 대한 확보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동남아 시장에도 많이 쓰게 되면 그 수수료를 다 가져오는데 누구한테 준다? 메타 S 보유한 회원분들한테 일정량을 분배해서 드리겠다. 이게 수익 모델이 많은 거죠. 그래서 메타 S가 지금 어디에 현재 7만 8천 원 달리고 있으니까 보유함으로 해서 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 모델도 같이 갖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게임 시장 글로벌 진출인데 마약 시장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게 코인 시대다 보니까 국가별로 일반 게임 시장을 보게 되면 국가적인 제도라든지 법적인 장벽이라든지 화폐 장벽이 있죠. 그 국가의 화폐를 써야 되는데 블록체인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코인으로 통일하니까 전 세계가 통일되는 그런 코인으로 가니까 움직이는 NFT, P2E 게임 플랫폼이 상승하는 그리고 융성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위에 하나 빠졌는데 메타 아트는 현재 1006점 정도 보유하고 있고 현 시세로 한 875억 정도 진품 확인서를 다 탑재했고요. 그리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지사별로 일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